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 회의를 맡고 있는 방송부장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는요, 이 부서별 회의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타자이신 부장님이 옆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각 부장님들이 나오셔서 10월장 이제 부서별 이용 현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부서의 부장님께서 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테마부장 이주연 부장님 모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부장님이신 우리 이 부장님께서 먼저 첫 번째 타자를 끊어주셨어요. 이 테마부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장님? 테마부의 특징요? 네, 테마부 약간 부서 분위기라든지. 부서 분위기요? 네, 우리들만의 사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만의 사훈. 글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가는 놈이 더 간다. 내릴 때 살아.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서군요. 그렇죠. 이제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보지 않겠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들은 또 그런 것들 나름대로의 투자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 우린 그렇지 제가 않다. 테마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테마를 접근하려고 하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테마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간택받은 선택을 받은 거래가 강하게 터지고 돈이 쏠려 있고 몰리고 있는 그런 테마로 올라타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달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달 테마부 실적이 좋았다는 회사 내 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부 부장으로서 굉장히 테마부 짱이라는 이야기를 좀 엄지척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돈 잘 벌어주는 부서가 제일 좋으니까요. 아, 그럼요. 예, 테마부로서 이제 어깨 피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테마부 슬로건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주현 테마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시장 이야기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서 테마부 좀 기도 펴고 11월 달장은 또 어떻게 테마부에서 살림을 꾸려갈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장에 대해서도 테마부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사흘 만에 코스피 3,000선을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 흐름도 좋았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장중 한때 3% 이상 급등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늘 이제 테마 부장님이신 우리 부장님께서는 시장 이제 박스권 안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히 뭔가 시선이 완전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달 동안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략은 이렇게 잡아보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좀 내려왔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일단 이중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3,05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의 이제 저항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 자리에서의 대응은 좀 현금화 확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물론 지금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인 신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이제 단기 목표치는 일단 3,100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하락 트렌드 안에서의 지금 현재 반등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라오는 시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렌드 상단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3,100포인트라는 이런 저항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전 추세 전환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 외국 증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구간을 벗겨내야 되는, 그러니까 돌파를 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상방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전략을 구사한다든지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서 이제 우리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그동안에 굉장히 좀 시장을 갖다 이렇게 짓눌렀던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좀 해소가 되어가는 듯한 뭐 실타래가 풀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뭐 증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S&P 500 기업들의 80% 지금 S&P 500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50%가 실적 발표를 마쳤고요. 그 50% 중에 80%의 기업이 기존에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상회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100% 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수치를 봤을 때는 한 38% 정도 실적이 증가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고평가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즉 시장이 먼저 상승을 하고 기업들이 그런 기대치에 부합하는 듯한 실적을 계속 내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추정치, 그러니까 4분기 추정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월가에서는 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추정치를 한 1% 정도 좀 낮게 잡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계속해서 6분기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경기 회복이 괜찮게 되고 있다라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잠재워지는 시기인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실적이 따라 올라와 주니까 그렇죠. 아직은 고평가가 아니네,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뭐 실업자들 이런 부분들 미국에서 지금 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병목 현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고 있는 물류 현상이 있어서도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 매크로 이슈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들이 계속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장단기 채권 수익률 곡선 때문에 이제 좀 말들이 왈가불가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옐런 의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기술적인 흐름에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권 금리 관련된 수익률 곡선 부분은 뭐 JP 모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인 흐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적을 기반한 그리고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증시도 계속 상승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우리 원자재 가격들이 좀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물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건데 이걸 어느 정도로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뭐 거시적으로 봐서도 뭐 그렇게 나쁜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긴 하나, 문제는 미국 증시는 항상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도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2017년도 대세 상승하고 2018년도는 굉장히 안 좋은,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연말에 가서 한 차례 하락하는 정도로 끝을 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같이 항상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뭔가 새롭게 특별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조금 잠재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뭐 금리 인상을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해 갈 거야라는 부분들인 차후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그에 대한 반영을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누르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돈 풀기를 멈추고 돈을 회수하게 되면 예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요. 항상 이머징 마켓이 타격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찌됐든 간에 만약 미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우리나라 증시도 3,1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여기서 불안해하거나 시장이 하방으로 밀릴 것 같아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는 시선을 상방으로 고정을 하고 네. 시장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긍정적인 신호들은 보이지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3,1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전히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뭐 어둡게 좀 생각이 됐던 불확실한 부분들은 많이 거친 상태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도 아래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략은 유효하다. 네. 현금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보신 부분이 또 있으시다고. 요게 이제 제 생각에는 네. 11월 달을 좀 빨갛게 아우. 물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역시 테마 부장님. 네. 뭐 다들 시장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승 종목 상이라든지 거래대금이 쏠리는 종목들을 보고 네, 계신다면 보시죠. 네. 암호화폐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 뭐 NFT 관련된 뉴스가 붙었다 하면 오늘 급등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핫하죠. 네. 오늘 뭐 노란톡방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떤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가 나옵니다. 스치면 네, 간다. NFT랑 스치면 상한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NFT가 갑작스럽게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뭐 기존에 이제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NFT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랠리를 펼치다 보면 이후에 후발주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테마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항상 그런 식으로 테마들은 만들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 하면 상한가가 나온다 할 정도로 급등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의 관심은 NFT 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테마가 있었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식상함이 생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부분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11월 달은 NFT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10월 달은 리비안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전기 수소차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11월 달은 NFT와 연관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강하게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테마들 하면 메타버스 여전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NFT라고 새로운 게 들어왔고요. 리비안 관련 테마도 뭐 여전히 아직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징어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네. 관련주들도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테마들 순환매 돌면서 다양하게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궈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깜빡할 뻔했는데 네. 대선 테마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야기 계속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네. 5일날 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5일날 되면 국민의힘에서 당 후보가 선출이 결정이 되죠. 되죠. 네. 요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대선 테마 일정이 굉장히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어허. 짧게 보시고 네. 그래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눌림이 나온다든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기보다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점에서 잘못 물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군가가 후보가 됐습니다라고 발표되는 시점에는 테마가 소멸한다 생각을 네. 하시고요. 그 안에서만 기간 한 5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 짧게 수익 내시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주연 테마부장님 역시 시장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좀 대선과 관련돼서는 임박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련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도 주의 깊게 보고 계시고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NFT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좀 낯선 개념을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에 발제 주제로 준비를 해주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저 혹시 앵커님 제가 테마 이거 관련해가지고 네. 하면서 이럴 때는 그냥 사놓고 묻어놔라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 있죠. 네, 메타버스가 그랬죠. 네,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테마가 갑자기 만들어졌을 때 네, 그냥 초입에 좀 묻어놓고 기다리면. 시간이 한두 달 지나서 보면 네.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NFT도 역시나 물론 이야기들은 그전에도 계속 나오기는 했었지만 네. 이렇게 또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또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방송부장의 귀가 굉장히 얇은 관계로 NFT 발제로 좀 부탁을 드리면서 네. 이야기를 좀 앞으로 계속 해보자고요, 부장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를 나누다 보니까 또 가장 핫한, 임박한 이슈가 또 하나 있죠. 내일장에 우리 시장에 새롭게 상장되는 카카오페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카카오페이에 공모주 청약을 신청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연도, 이번 하반기 마지막 IPO 대어로 꼽히고 있는 건데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사실 한 지붕 아래에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인가 혹은 당장 내일 상장을 하는데 주가가 잘 갈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날뛰는 종목들 우리 테마 부장님이 잘 봐주시기로 유명한데 카카오페이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카카오페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저도 이제 자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다 결제하죠. 네, 결제로서 이제 잘 쓰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페이를 이제 주로 쓰다가 삼성페이보다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어떤 좀 활용성 면에서 불편함은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실용적인 하나의 초이스로 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결제하시는 분들께는 뭐 적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카카오페이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로 어떤 결제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허.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따로 근데 상장은 하지 않죠. 네.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뭔가 기업으로 상장이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핀테크 기업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어떤 플랫폼을 등에 업고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지만 밀접하게 이렇게 좀 연관이 있는 그런 핀테크 기업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플랫폼 기업 중에서 이런 결제 관련된 기업이 첫 상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다날이라든지 모바일 결제라든지 뭐 피지사라든지 뭐 이런 벤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카카오페이처럼 플랫폼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나온 결제 시스템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따상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사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그렇죠. 따상을 뭐 쉽게 하는 경우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확률적으로 봤을 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카카오뱅크랑 조금 비슷하게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제가 은행들이 지분 내역을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한 50%를 들고 있고 국민연금에서 각 은행들마다 한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수요가 카카오뱅크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급락이 나오면 한번 사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카오뱅크가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어요.
카카오페이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핀테크 기업들 중에서 카카오페이가 우리나라에서 뭐 대장주로 이렇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주가 흐름은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카카오페이 일전에 카카오뱅크를 전략을 비슷하게 좀 가져가 보면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카카오페이처럼 결제와 관련돼서 따로 이렇게 상장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네요. 아마 외국인들 수요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상장 첫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네. 만약에 이제 그 공모가 대비해서 차익이 크게 날 경우에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급락이 나왔을 때는 뭐 한 번 정도 매수를 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볼 만한 그런 회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굉장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이주연 테마 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부장님께서 테마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빠삭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청약을 하셨거나 공모주 청약을 참여를 하셨거나 혹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 이 전략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월 한 달간 우리 테마 부장님과 함께 이 테마부의 실적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저희 이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스치면 가는 것처럼 말씀만 했는데도 잘 간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 종목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그냥 만들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해째와 그랬째. 해체. 네, 저희 네. 이 부장님께서 또 부산 사나이시라 더 네. 입에 착착 감기지 않을까 싶은데. 사투리는 잘 모르지만 네, 서울 원하신다면. 말을 너무 잘하셔서 말씀 안 하면 모르더라고요. 서울 온 지 좀 되다 보니까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로 해째와 그랬째로 제가 네.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네. 아무도 만들려고 안 했는데 네, 그냥 만들어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요즘 약간 그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이거 사라 했째 혹은 내가 이거 보라 그랬째 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빵 부스러기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처럼 헨젤과 그레텔을 따서 해째와 그랬째 코너 속의 코너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좀 보죠. 주옥 같은 종목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보자. 첫 번째 종목 하면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시작했을 때 파일럿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을 첫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허 의원님이 앵커를 보시면서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종목 왜 나왔었나 사실 대선 테마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맞아요. 대선 정부 정책 관련주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신원종합개발이 이제 그때 맞아요. 제가 기억이 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있었겠지만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 최 부장님께서도 그거 좋아요 이렇게 한 말씀 딱 해주셨거든요. 네. 아마 뭐 유튜브 방송 보셨던 분들은 거기서 좀 확신을 탁 얻고 힌트를 좀.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전문가가 네. 좋다라고 하는데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주가가 그 뒤에 바로 급등이 좀 나와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급등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보면 신원종합개발이 제가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일성건설을 계속 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일성건설이 이제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그랬고 뭐 차안으로 신원종합개발이 좀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야기 드리고 나서 뭐 바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었어요. 지금도 눌림을 좀 받고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빵빵하게 터지고 있고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지켜보시면 되는 종목일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제가 말했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간다 그랬제. 네, 간다 그랬제. 뭐 이렇게 다음 종목은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 이야기 나올 때 네. 제가
CJENM을 이야기 드렸어요. 잘 갔잖아요, 이 정도. 네, CJENM을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뭐 주유소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주유소 방송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고 맞습니다.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또 내려왔을 때 또 포트에 편입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목표가에서 수익 달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 서경의 부장들 할 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아마 1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표가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신고가 가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익절가도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이제 잡아드리고 했었으니까 대부분 다 수익을 내셨을 거다 생각하는데 일단 뭐 흐름 자체는 우상향 흐름입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내에서의 오르락 내리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19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죠. 티빙이라는 뭐 부분, 그 다음에 티빙에 이제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부분하고 지금 OTT 관련주들 굉장히 핫하게 컨텐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올라갈 때 시나리오, 내려갈 때 시나리오를 짜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뭐 방송 보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챙기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21선에서의 반등을 좀 주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 네. 요 구간을 좀 지키면서 다시 한번 단기 추세 지금 보면 요 며칠간은 좀 내림세를 보여줬잖아요. 요 내림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강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한 17만 원 정도 손절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종목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긴급 체포 그때 사실 체포를 뭐 이렇게 고려를 해서 제가 가져왔던 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발제자가 이제 허 의원님이셨는데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 뭐 메타버스 좋아 쪽으로 보인다고. 빠져가지고 인호 대비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생방송의 묘미였죠. 네. 네. 그때 이제 사이렌이 안 울려서 좀 아쉬웠는데 네. 뭐 어찌됐든 요 당시에 이제 제가 메타버스도 이제 뭐 발제에서 완전 벗어난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했던 부분이었고 메타버스 테마들이 여러분들 뭐 지난주를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쪽 메타버스 섹터가 좀 강하게 갈 것 같은데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버행 이슈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상향 흐름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수렴 자리 만들었다가 지금 이 저항 구간 돌파해내면서 단기적으로 상한가 이후에 조정 한 차례 받고 우상향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송에서 뭐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저항이 오면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29,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이야기를 했었죠. 네. 요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리비안 관련 테마주들이 이제 다 같이 급등을 해 있던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가 리비안 테마주들 출발했을 때부터 이제 에코캡이 대장이다. 대원 화성이랑 투탑으로 지금 달리는데 며칠 뒤에 후발주들이 우르르 오르면서 좀 움직임이 큰 테마로 좀 발전을 했어요. 그때 후발주 중에서는 우신 시스템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뭐 에코캡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방송에서 늦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뭐 27일 정도 되나요? 26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장주로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네, 뭐 여전히 강한 흐름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히 뭐 조정 없이 지금 21선 눌림 자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을 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을 위로 잡아주면서 시세를 분출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아래로 꺾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러한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리비안 상장이 이제 임박했죠. 11월에 상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추수감사절 전후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정이 임박하게 되면 주가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상방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시세가 좀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우신 시스템은 이야기 드리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시세가 나온다던가 하진 않았지만 변동성이 이제 강한 테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변동성 있는 종목들로 짧게 공략을 하신다면 뭐 하루만 해도 5%에서 10% 정도 수익은 금방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재료 소멸 시까지는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했던 종목이 위메이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위메이드는 정말 많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뭐랄까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업 구조라든지. 네네. 그리고 왜 이 위메이드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네. 이게 사실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와갖고 8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8월 27일 날에. 예. 이날 상담 방송할 때 어떤 분께서 위에서 이제 샀는데 어떡하나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다음 상담할 때는 고점에서 또 사신 분이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시길래 제가 그때 딱 말씀드렸던 게 네. 5만 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냥 갈 수 이거는 있다? 상승 추세 꺾일 때까지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추세를 꺾인 적이 없이 와, 계속해서 그냥 가파르게 이 정도로 올라가고. 갈지는 사실 그러니까요. 뭐 상상을 못 했었는데 네. 워낙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무상증자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 고점에서 주가를 좀 정리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보통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도 매매를 되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요. 추세를 계속 살려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각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뭐 단기간에 뭐 5배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뭐 공략을 하셔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정말 고수 중에 고수 영역인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저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표본이긴 사승이잖아요. 합니다. 네. 표본이긴 한데 네, 아무리 뭐, 테마부라도.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어. 네.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물론 추세가 안 꺾이면 계속 공략을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어쨌든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으로 이제 좀 변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위메이드 대표가 이제 빗썸 경영에 사내 이사로 참여하면서 이 부분이 좀 크게 부각이 됐죠. 부각이 네. 되면서 이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메이드에 있는 이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코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게임을 해서 그 코인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뭐 다운로드 수가 미래포가 지금 굉장히 뭐 높고 네, 위믹스 글로벌 코인이라고 하네요. 위맥스 네. 코인이요. 네. 그래서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서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한 5일선이라든지 11선 정도의 기준을 잡고 네.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보유 관점으로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한번 잘 가져가 보시고요. 네. 그다음 종목이 버킷 스튜디오였네요. 와, 이것도 정말 버킷 스튜디오. 너무 달리는 말 아닌가요? 이것도 좀 달리는 말이긴 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징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뭐 상한가 한 3번 정도 나올 정도의 시세를 예. 분출을 해줬고 이후에 눌림을 잘 받고 또 상한가가 간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날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은 제가 내일 매매를 할 겁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강하게 시그널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비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덴트가 빗썸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을 갖고 있고 이 버킷 스튜디오가 비덴트를 손자 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로
다 이렇게 한 얽혀 패밀리로 있다. 이제 엮여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버킷 스튜디오 대표가 요번에 빅썸의 또 사내이사로 네. 이렇게 경영에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위메이드랑 너무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쉽게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신고가 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이런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가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네. 잘 올라왔고 제 생각에는 뭐 내일 시가부터 상승시킨다면 급등이 한 차례 더 나올 수도 있는 오호.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 공략을 또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너무 실력이 안 되는데 욕심만 앞서서 그러면 안 되죠.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비중을 조금 적게 해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쌓을수록 여러분들의 매매 노하우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초린이 분들, 네. 주린이 분들이라고 해야 되죠. 주린이 분들은 그렇게 한번 좀 공부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테마부장 이 부장님께서 지금 10월 동안만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요. 탄력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준 종목만 봐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좀 공부용으로 볼만한 종목들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 들어오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저희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한 달을 이렇게 뭐랄까요 월말 정산처럼 네. 돌아봤으니까 이제는 11월장을 좀 대비 및 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11월장은 아까 살짝 스포를 해주셨는데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앞으로 더 테마부가 잘 나가기 위해서 부서별끼리 좀 경쟁도 하잖아요. 네. 테마부가 좀 잘 나가기 위해서 11월장에 봐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을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11월 달에 좀 봐야 되는 부분 NFT 당연히 당연히.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11월 달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테마가 하나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했는데 그럴 때 안 나오면 먹거리가 또 없단 떨어지죠.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이 NFT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된 것 네. 같고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또 괜찮은 수익들을 매일같이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테마들 중에서 메타버스 테마도 제 생각에는 더 내일쯤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오늘 보면 NFT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 네. 전체 시장에서 한 400개 종목만 하락을 했거든요. 음. 그 중에서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몇몇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세 강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한 차례 또 쉬었으니까 네. 내일쯤은 분출이 나올 가능성 높고 오늘은 또 NFT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일 하루 또 눌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뭐 상한가도 많이 안 나와요. 수급이 많이 분산돼서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좀 강하게 거래 대금이 쏠리고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추리고 압축을 하셔가지고 보신다면 분명히 공략할 종목들이 그리고 시세가 강하게 나올 종목들이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인류 생존 테마 관련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한 11월 달, 12월 달 요거 좀 지켜볼 만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뭘까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인류 생존 테마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인간은 생활하면서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 배달 음식 같은 걸 시켜 먹으면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엔 짜장면 그릇 가져가셨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은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이제 폐기물들이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폐기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폐기물 처리 단가가
굉장히 작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 7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뭐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둘 다 그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관련된 기업들은 돈을 잘 벌겠네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잘 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정부 허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허가를 쉽게 안 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네요. 높은 그런 사업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이제 폐기물들을 수입을 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이제 뭐 광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중국에서 이제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 작년 초부터.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 폐기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가 크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나라들 중국으로 이렇게 다 수출을 하다가 그거 하지 말라 못하게 되니까 네.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에 폐기물들이 네. 넘쳐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치워야 될 거고. 그러니까요. 뭐 업체들은 일거리가 더 많아지니까 좋은 거냐 하면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을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 양이 늘어난 만큼 또 많이 늘어났고 매립지 선정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갈수록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는 처리 비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폐기물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 글로벌 폐기물 업체들, 특히 미국에 있는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딱히 그렇게 뭐 움직임이 대단하게 나오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인류 생존을 위한 폐기물 처리 앞으로 뭐 더하면 더했지 적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제가 작전 타임 고수익이라고 아침 방송에 포트폴리오 운영하셨죠? 포트폴리오 네. 단기, 중장기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IS 동서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수익을 한 30% 정도 많이 났었는데 냈네요. 네. 이 IS 동서라는 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런 폐기물 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불경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꾸준한 이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M&A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똑똑하네요. 먹거리를 딱 찾아낸 게 바로 이 폐기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엔텍이라든지 인선 ENT라는 종목들이 지금 뭐 우리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기업들인데 IS 동서에서 인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대주주가 IS 동서라고 나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사를 인수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IS 동서가 이런 기업들을 인수 합병해 가고 있고 규모를 뭐 글로벌 추세가 그래요.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업체들을 통폐합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지만 네. IS 동서에게는 금덩어리로 보이는 뭐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S 동서도 뭐 주가 흐름 조정 괜찮게 받아 있고요. 코엔텍이라든지 인선 ENT 이런 폐기물들도 차트상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니까 특히 건설주 뭐 SOC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정부 정책 수혜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과 함께 쾌를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류 생존 테마 저희 이 부장님께서 또 만들어주신 새로운 테마인데 최근 트렌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부분을 어우를 수 있는 테마라서 눈여겨볼 법한데 그중에서도 폐기물 관련주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지만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없으실까요? 뭐 딱히 덧붙일 말은 뭐 내릴 때 분할로 사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테마 부장님의 이제 시선으로서 11월장에 주목해 볼 만한 테마였다면 네네. 11월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좀 어떻게 좀 슬기롭게 네. 극복해야 되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흔들 수 있는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호재가 되는 이슈들도 있을 텐데 이슈를 일단 한번 11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간적으로 딱 봤을 때는 뭐 오늘 11월 2일 날 이게 미국 시간인지 한국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일 거예요, 아마. 네. 미국 상원에서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올 텐데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상원에서 지금 인적 인프라 투자를 3.5조 달러를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3.5조가 3,500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네. 억 달러죠, 억 달러. 억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뭐 그렇게 조가 되는데 어쨌든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이제 이 인적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원에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이제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거를 이제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좀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게 오늘 저녁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5일 날 이게 국내 이슈인데 우리 국민의힘에서의 그 대권 후보가 선출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이제 선출을 하는데 최종 후보가 이제 11월 5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날 재료가 소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노란톡방이라든지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홍준표 관련주 이 두 종목들은 일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고 뭐 눌림이 나올 그런 기간조차 없다. 이거는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짧게 공략을 계속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1월 5일 날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11월 4일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까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요? 누가 선출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뭐 만약에 됐다면 네,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내년 대선까지 윤석열 관련주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3월까지. 네. 근데 아닙니다. 이거는 재료 소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은 하고 와야 되군요. 재료 소멸로 보고 정리를 하고 추후 주가가 죽지 않고 뭐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3월까지 뭐 단기 매매를 계속 한다라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너무 그런 앞서가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11월 10일 날 미국의 면역 항암회 항암학회. 네, 항암학회. 아이고 이게 너무 빨리 말하려고 보니까 예, 맞습니다. 어렵죠. 네, 네. 면역 항암학회입니다. 학회, 네. 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면역 뭐 항암제 만드는 네, 회사라든지 제약 바이오들의 영향이 제약바이오들이 있겠네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이제 뭐 기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임박해 오면 짧게라도 시세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데 중국에는 광군제. 그죠. 네. 최대 쇼핑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화장품주들이 한 번씩 좀 많이 움직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네. 요번에는 뭐 어떤 섹터들이 여기에 움직일지. 수혜를 입을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요 소비와 관련주들 관련된 주, 네. 그때 가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12일 날 디즈니 플러스 국내에 드디어 상륙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OTT 관련주들 12일이 임박해지면 디즈니 관련주들이겠죠.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추세가 일단 뭐 꺾여버리면 더 이상 보면 안 되겠지만 추세적인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 일정이 임박했을 때 한 차례 시세를 또 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참고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상장이 11월 달에 있어요. 요게 추수감사절 전후로 될 거다라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셋째 주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리비안 관련주들도 여전히 지금 아까 에코캡 대장주 보여드렸지만 네.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 말은 시세를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눈에는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종목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겁나는 분들은 비중을 좀 작게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26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네. 때문에 소비 관련해서 미국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해서 뭐 관련주들 좀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마 부장님이신 이주연 부장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테마 부장이신 이주연 부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